다른 단원들이랑은 좀 다르죠. 뭐 연결되는 뭐 함수라든가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뒤에 프린트 하나 챙기시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체감하는 난이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경우의 수랑 확률을 언제 배웠는지 알아요? 제일 처음에 경우의 수라는 말을 제일 처음에 들어본 게 언제일까? 중2 때입니다. 중2 때. 중2 때 한번 나오고요.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제 고1 때, 고1 2학기 때 한번 나왔었죠. 근데 고1 2학기 때 나왔던 거는 경우의 수만 나왔어요. 경우의 수. 확률은 없었다. 확률은 없었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이제 경우의 수에다가 플러스 확률,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중2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률의 개념을 많이 까먹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프린트로 준비를 한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랑 확률의 개념인데,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고1 때 한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좀 날 수 있는데 확률은 좀 더 많이 까먹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몸풀기로 이 부분을 복습을 하고, 요 고1 2학기 때 나오는 경우의 수, 요때 이제 뭐 순열이랑 조합이랑 등장하거든요. 요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확률과 통계 처음 시작할 때 앞부분에, 교재 앞부분에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프린트 하나 챙기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확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건과 경우의 수, 이게 이제 확률의 제일 경우의 수의 시작인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 이 단원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상황이 뭘까요? 경우의 수 단원, 확률 단원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2개 던진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잖아요. 그죠? 주사위를 던졌다는 사건이 아니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왔다, 이래야 사건인 거예요. 결과까지 말해줘야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왔다, 경우의 수 3가지. 그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2의 약수가 나왔다, 경우의 수 2가지. 이런 개념이니까 항상 결과까지 포함을 시켜줘야지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야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아래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랬죠. 이 단원에서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요때는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덧셈, 더하기의 규칙이 적용이 되고요. 밑에처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요때는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곱셈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2가지를 언제 더할 거고 언제 곱할 건지를 판단을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해. 그치?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단어, 확률 단어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느냐. 자,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김밥 천국에 갔는데 어진이가 김밥이 5종류 있고 그 다음에 라면이 7종류 있어. 그럼 어진아, 네가 김밥 또는 라면을 먹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게? 12가지. 그죠? 12가지.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김밥을 먹으면 라면은 안 먹는 거고, 라면을 먹으면 김밥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 또는 라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김밥 또는 라면 이렇게 말했을 때는 5랑 7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어진이가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어. 김밥 그리고 라면을 먹어. 이건 다시 말하면 동시에 먹는단 말이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 김밥도 먹고 and 라면도 먹는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랑 7을 곱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또는의 개념일 때는 더하는 거고요. 그리고의 개념일 때는 곱하는 겁니다. 다시 준영아, 또는의 개념일 때는 뭐 한다?
반갑다 아주. 또는일 때는 더하고요. 그리고일 때는 뭐한다? 곱한다. 그치, 곱한다. 그리고 그리고의 개념이다 라고 했을 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곱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그러면 또는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때는 더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 구분하는 게 초반부에 굉장히 중요해. 어서 오세요. 자, 그럼 123쪽이라고 되어 있는 다음 페이지 볼게요. 1번부터 보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소수가 적히는 카드가 나오는 경우. 여러분, 확통은 크게 막 옛날에 배웠던 과정이 별 필요가 없어. 뭐 무슨 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연계가 많이 없어요. 그 전에 수원, 수투 이런 것들이랑.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소수가 뭐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소수가 뭐니? 서준아, 소수가 뭐니? 1, 2, 3, 7. 뭔데? 소수가 뭔데? 무슨 개념인데? 뭐라고? 자, 소수라고 하는 건 혹시 설마 여기서 지금 머릿속에 0.1, 0.2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없죠? 이 소수 아니고요. 자연수 중에 자연수 1, 2, 3, 4, 5, 6, 7, 8 자연수 중에서 소수란 뭐냐? 간단하게 이겁니다. 약수가 2개인 자연수. 이거 경우의 수 단원에서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소수. 약수가 2개인 자연수. 그러면 1은 소수니 아니니? 1. 1은 소수 아니에요. 1은 약수가 하나잖아요. 소수는 얼마부터? 2부터. 2, 3, 그 다음 누구? 4는 안 되잖아. 약수가 3개니까. 2, 3, 5, 7, 11, 13, 17 이런 애들. 그치? 요런 게 소수다. 그럼 1부터 10까지 중에서 소수. 하윤아, 뭐가 있을까? 2, 3, 5, 7까지. 요렇게 소수지. 그치? 그럼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랬으니까 이렇게 4가지 4번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내려가서 2번 문제는 A, B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이야. A, B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질문부터 해야 돼. 시은아, A, B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게요? 여기서 12가지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동시에잖아, 그치? 동시에. 와, 동시에는 6가지를 뭐 해야 돼? 동시에니까 곱해야 돼. 그래서 전체 36가지 경우의 수.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딱 이 상황이 먼저 딱 머릿속에 깔려 있어야 돼. A 주사위, B 주사위 해가지고 A 주사위가 1, 2, 3, 4, 5, 6. B 주사위도 1, 2, 3, 4, 5, 6. 그럼 뭐 여기는 뭐 1,1, 뭐 여기는 6,6 이런 식으로. 자, 요 안에 요게 어제나 몇 가지가 깔렸겠어? 전체가 36가지가 깔려 있겠죠? 이거를 항상 딱 베이스에 놓고서 그 중에 찾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36가지 중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25 이상인 경우의 수 한번 생각해보자. 곱이 25 이상. 윤서 하나 말해볼까? 여기 있는 36가지 순서상 중에 곱해서 25 이상이 되는 경우 뭐가 있을까? 5,5 그쵸? 5,5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5,6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6,6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결하라고 지금 이거를 써놓은 거거든. 생각해봐. 여기 있는 36가지 중에 5,6만 있겠니? 아니면 6,5도 있겠니? 있잖아. 여기는 6,5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5,6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따로따로 들어가 있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질 때도 따로따로 세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36가지 중에 몇 가지냐 이렇게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가지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36가지를 깔아놓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3번으로 가면 지연이는 500원짜리 동전 6개야 100원짜리 동전 15개를 갖고 있는데 3,000원짜리 양말을 한 켤레 사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500원짜리가 6개 100원짜리가 15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3,000원을 만들고 싶어요. 3,000원. 이런 거는요 써보면 돼요. 그쵸? 써보면 돼. 자, 500원짜리부터 가장 상식적인 지불 방법은 뭐예요? 그냥 500원짜리를 6개 내버리는 거지. 그럼 3,000원 되는 거니까 100원짜리 하나도 안 내고. 그치?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내가 하나 줄였어? 그럼 100원짜리 몇 개 내야 돼? 5개 내야지. 그래야 3,000원이 되니까. 500원짜리 또 하나 줄였어? 그럼 100원짜리 몇 개 내야 돼? 10개 내야지 3,000원을 만들 수 있고. 500원짜리 하나 또 줄였어? 그럼 100원짜리를 다 내야죠. 15개 있는 거 다 내야지. 그래야 3,000원이 되니까. 그럼 500원짜리를 더 줄일 수는 없죠. 그럼 100원짜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4가지다. 이렇게. 그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써보면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4번. 경준이네 집에서 학교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 노선은 7가지, 지하철 노선은 2가지가 있다. 버스가 7가지, 지하철이 2가지가 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 결정적이지. 또는 지하철. 그치? 은솔아 아까 또는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더하라 그랬지? 그럼 이 문제 답은 뭘까요? 7 더하기 2 해가지고 9가 되는 거죠. 그죠?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거나 이런 거니까 더해가지고 9가지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서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 16개 중에 하나를 꺼냈는데 공에 적힌 수가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얘하나 1부터 16 중에 4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4개 있죠. 4개. 7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2개 있죠. 그럼 우리는 4와 2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곱하든지 더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그게 논리적이니? 자, 우리 예안이가 옷장을 열어봤는데 옷장에 상의가 5벌이 있고요. 하의가 7벌이 있습니다. 들어봐. 네가 옷장을 열어봤는데 위에 또리가 5벌이 있고 아래 또리가 7벌이 있어. 근데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상의 또는 하의 한 개만 입을 거야. 위에나 아래 하나만 입을 거야. 그럼 너는 선택권이 몇 개 있니? 야, 뭘 모르겠어. 야, 너 옷이 몇 개 걸려 있어? 아니, 옷이 다 합쳐서 몇 개 걸려 있어? 안 보이니? 5개랑 7개야. 그럼 옷이 몇 벌 걸려 있어? 그 중에 하나만 입는다니까? 몇 가지야 선택권이? 그럼 너는 또는의 개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더 해야 되는구나. 근데 오늘은 좀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상의 그리고 하의를 입을 거야. 그지? 그러면 상의 5개 중에도 하나 골라야 되고 하의 7개 중에도 하나 골라야 되잖아. 그때는 선택권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래, 다시 정리해. 또는의 개념일 때는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그리고의 개념일 때는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 이 5번 문제도 뭐 하는 게 맞아? 더하는 게 맞아. 그쵸? 더하는 게 맞아. 그래서 6가지인데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재현아, 지금은 1부터 16까지 숫자였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더해갖고 끝냈었는데 이게 1부터 16이 아니라 만약에 1부터 30까지의 숫자로 바뀌었어. 이러면 뭘 조심해야 될까? 똑같은 문제를 1부터 30까지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4의 배수는 몇 개 들어있을까? 그 안에
몇 개요? 9구단을 외자? 어? 뭐라고요? 7개, 7개. 4의 배수 7개. 7의 배수는요? 4개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이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11개입니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왜? 뭐가 달라졌어? 아까 1부터 16까지 숫자 중에는 4의 배수와 7의 배수가 중복되지 않죠. 중복되는 숫자가 하나도 없어. 근데 1부터 30까지 그러면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숫자가 하나 들어가잖아. 28이라는 숫자가. 그치? 그 28은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때는 하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맞아? 빼줘야지. 그래서 중복이 발생을 할 때는 여기서 하나 빼줘가지고 10개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치?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문제 자체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내려갈게요. 6번으로 가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2 이하이거나 3의 배수인 경우의 수. 자, 여기도 무엇이거나 라고 했지. 가연아? 무엇이거나 라는 말은 또는의 개념일까요? 그리고의 개념일까요? 또는의 개념이죠. 그쵸? 맞죠? 또는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2 이하인 경우는 몇 개 있지, 가연아? 2 이하? 그지? 2 이하라 그러면 1하고 2 두 가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몇 개 있죠? 역시 2개 있죠. 근데 요 두 가지랑 요 두 가지 중에 혹시 겹치는 숫자가 있나요? 없죠. 없으면 그냥 우리는 2랑 2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 그럼 몇 가지? 4가지. 답은 2번. 요렇게. 그치? 더할 거냐? 곱할 거냐?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아까 예한이한테 물어본 거네. 7번 답은 뭘까, 예한아? 그쵸? 셔츠도 하나 고르고 바지도 하나 고르고 동시에 고르는 거니까 곱하기의 개념이죠. 15개라고 쓰시면 되겠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8번 문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 그림을 보고 편의점에서 도서관에서 출발해가지고 편의점에 들렸다가 집까지 간대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도서관에서 출발해가지고 지영이네 집까지 가는 것이 한 번의 코스란 말이야. 그 한 번의 코스 안에서 이 4가지 길 중에 하나도 선택을 해야 되고 요 2가지 길 중에 하나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4와 2를 더할까요? 곱할까요? 곱해야 되는 거야. 곱해야 되는 거. 그쵸?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랑 2를 곱해가지고 답은 8이 되는 겁니다. 그치? 예. 중2 때 했던 거예요. 기억나? 기억 안 나? 기억나?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걸 했다는 기억은 없어도 이 문제를 보면은 아, 당연히 4랑 2를 곱해가지고 8이겠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면 돼요. 네, 중2 2학기 때 했던 거예요. 자, 9번 볼게요. 9번은 서로 다른 동전 3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그랬다. 연희야, 동전을 1개 던지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죠? 2가지가 발생하죠. 그럼 동전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몇 가지?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졌어. 얘가 2가지, 얘도 2가지, 4가지가 발생하죠.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면 6가지일까요? 8가지일까요? 동전 하나마다 앞뒤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근데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3개가 각각 얘도 앞뒤, 얘도 앞뒤, 얘도 앞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2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아까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전체 경우의 수를 하영아 뭐라고 했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36가지라고 했지? 이 36가지는 6과 6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와, 곱한 거예요. 그죠? 곱해가지고 만든 거야. 그러면 연희야, 동전,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했을 때 동전 하나마다 2가지씩이잖아. 2와 2와 2를 다 뭐 해야 될까?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가 돼? 8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이 9번 문제는 동전 3개, 여기서 8가지 나오고 주사위 1개, 여기서 6가지 나오잖아. 그러면 8과 6을 또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다 동시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동전 3개 던져가지고 8가지, 주사위 하나 던져가지고 6가지, 곱해서 48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방금 8가지라 그랬는데 이 8가지를 우리 밑에다 한번 쫙 써볼까요? 아까 전에 주사위 2개 던지면 36가지는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잖아. 그치? 6 곱하기 6 해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잖아. 자, 동전 3개를 던지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H, H, H. 이게 뭐냐면 H가 앞면이란 뜻이야. 앞면. 헤드. 그 다음에 T는 뒷면이란 뜻입니다. 꼬리, 테일. 그래서 H, H, H 그러면 동전 3개가 다 앞면 나오는 거야. 그럼 또 뭐가 있겠니, 서준아? H, H, T. 그치? 또 H, T, H. 서로 다른 동전이니까 T가 여기 있는 거랑 T가 여기 있는 거는 서로 다른 경우로 봐야 되겠죠? 또 T, H, H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H, TT도 있을 거고. THT도 있을 거고. TTH도 있을 거고. TTT도 있겠죠. 다 썼지. 이게 몇 가지야, 지금? 8가지인 거야. 그치? 이 8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다면 동전 3개를 던졌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뭘 물어보든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준영아,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뭘까, 답이? 앞면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몇 가지? 4가지죠. 그쵸? 앞면이 더 많이 나와서 요거 해당되고 요거까지 해당되잖아. 그치? 4가지구나. 맞죠? 그 다음에 어지나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졌는데 뒷면이 한 번 나온 경우의 수는 그쵸? 눈에 보인 대로 하면 되죠. 요렇게 3가지가 뒷면 한 번 나온 거 아니야. 그치? 대답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서로 다른 동전을 3개 던졌어요. 그러면 8가지를 쫙 쓸 수 있으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럼 동전 4개 던지면 몇 가지 나오게요? 16가지 나오겠죠. 16가지도 이런 식으로 쫙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전을 4개 던지는 경우의 수가 언제 활용될 수 있냐면 경우의 수 문제들 중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경우의 수가 윷놀이 있죠. 윷놀이. 도개걸윷모. 그죠? 도개걸윷모. 윷놀이 알죠? 해봤죠? 가연이 해봤지? 윷놀이에서 가연아, 윷이 나오려면 어때야 돼? 이렇게 둥근 면이 있고 납작한 면이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요거를 둥근 면이라고 하고 요거를 납작한 면이라고 했을 때 윷이 나오려면 어때야 돼요? 그러면 수호야, 윷 나오려면 어때야 돼? 윷. 그렇지. 다 이렇게 돼야죠. 그죠? 다 이렇게 돼야 돼. 그치? 모가 나오려면 다 이렇게 둥근 면이 돼야 되고, 도가 나오려면 그치? 하나만 뒤집어져 있어야 되고. 맞죠? 가는 기억나? 도는 하나 뒤집힌 거고, 개는 2개 뒤집힌 거고, 걸은 3개 뒤집힌 거고, 윷은 4개 다 뒤집힌 거고, 모는 다 등인 거고, 이렇게 둥근 부분인 거고. 맞죠? 그럼 그런 거의 확률도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다. 물론 윷은 이제 이 뒷면 나올 확률과 앞면 나올 확률이 좀 다르겠죠. 모양상. 하지만 동전처럼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똑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도개걸윷모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 동전 4개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16가지 나온다 그랬잖아. 그 16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처럼 쓸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요렇게 생긴 거를 H라고 하고 요렇게 생긴 거를 T라고 했을 경우에 H가 나오면 이게 뭐인 거야? 독에 걸린 모 중에 이게 뭐인 거죠? 뭐가 나오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 경우의 수는 1인 거예요. 16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럼 도가 나오려면 도는 요렇게 생긴 거 3개 나오고 요거 하나 나오면 도잖아. 그치? 요거는 t의 위치에 따라서 요렇게 해서 4가지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게 도인 거야. 4가지 경우. 걔는 어때? h 2개랑 t 2개가 나오면 걔잖아.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HT 가능하고 HTTH도 가능하고 THHT도 가능하고 THTH도 가능하고 그리고 TTHH도 가능해. 이게 몇 개 나와요? 6개. 개는 6개야. 6개. 그 다음에 서준아, 걸은 도를 어떻게 한 거야? 반대로 한 거지, 그치? 그럼 걸도 몇 가지 나오겠어? 4가지 나오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윷은 TTTT잖아, 그치? 요게 윷인 거지, 윷. 아까 맨 앞에 여기가 모였고, 그치? 다 합쳐보면 모가 1가지, 도가 4가지, 개가 6가지, 걸이 4가지, 윷이 1가지 해가지고 다 합치면 16가지. 그치? 요게 윷놀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동전 뒤집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윷놀이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요런 문제도 풀다 보면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겨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좀 잘 날 수 있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고1 때 하윤아 뭐라고 배웠지? 15분인데 프린트 하나 챙기시고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걸 2글자로 뭐라 그러게? 뭐라고? 수열, 순열, 그쵸? 순열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가지고 이게 고1 때 배웠었죠? 순열 조합 그랬지.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고1 때 배운 기호로 쓸게요. NPR.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었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이게 순열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합은 뭐였냐면 조합은 NCR.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 상관없이 뽑는 것. 이게 조합이었어요. 그죠? 순열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숫자로 할게요. 5, P, 3. 그러면 요거 윤서야 어떻게 계산하지? 5부터 3까지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5부터 몇 개를 순서대로 3개를 곱하는 것이 순열입니다. 그쵸? 예를 들면 10, P, 4.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곱해야 돼? 10, 9, 8, 7까지 곱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대로 4개를 곱해서 내려가는 것이 순열의 계산 방식이었죠. 근데 이거 준영아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알아요? 자, 만약에 우리한테 5명의 사람이 있어. A, B, C, D, E라는 5명의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준영아 5명을 그냥 일렬로 쫙 5명 다 줄 세운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5명을 줄 세울 거니까 자리가 5개 필요하죠. 첫 번째 자리에 네가 한 명을 골라야 되잖아. 몇 가지 선택권이 있어? 5가지 선택권이 있죠. 5명 중에 아무나 고르면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2를 세웠어. 그러면 그 다음 칸에다가 줄 세울 때는 몇 명 중에? 그죠? 2는 이제 줄 섰으니까 4명 중에 한 명 골라서 세우면 되지.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A를 세웠어. 그럼 그 다음 칸을 세울 때는 몇 명 중에? 3명 중에 고르는 거고, 그 다음 칸은 2명 중에 고르는 거고, 마지막 칸은 1명 중에 고르는 거잖아. 이 선택을 다 해야지 한 번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5, 4, 3, 2를 다 뭐 한다? 다 곱한다가 순열의 계산 방식인 거예요. 알겠니, 준영아? 근데 만약에 5명 중에서 내가 3명만 줄 세우려고 그래. 그럼 자리를 몇 자리만 준비하면 돼요? 3자리만 준비하면 되잖아. 3명만 줄 세운다 그러면.
맞아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시작은 하는데 5, 4, 3에서 그냥 끝나는 거지. 자리 다 채웠으니까. 맞니? 그래서 5P3을 계산하는 방식은 5, 4, 3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순열이다. 순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순열. 알겠니, 준영아? 어? 어떤 중복을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중복 순열이라고 하죠. 중복 순열의 경우에는 5개 중에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한다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줄어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학 수학 하에서 배웠죠. 갔다 와세요. 수학 하에서 배웠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확동 시작했을 때 앞부분에 한번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리를 할 거고 지금은 중학교 때 배웠던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하는 중이에요. 여기까지가 순열이고 조합은 그럼 뭐냐? 조합은 예를 들면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 근데 조합으로 뽑는다 그러면 순서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뽑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5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순열이었는데 조합은 누가 앞에 칸에 오든 누가 뒤에 칸에 오든 신경 쓰지 않겠다. 그냥 3명을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 이게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의 계산 방식은 순열로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뽑힌 3명 사이에 순서를 없애버려 라는 개념으로 3팩토리얼로 나뉘는 겁니다. 3팩토리얼은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1 말하는 거죠. 3명 중에 3명을 배열하는 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건 일단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5, 4, 3을 3, 2, 1로 나눈다. 이렇게 나눈다. 요게 조합의 계산 방식이고 상황을 좀 부여를 해볼게. 예를 들면 우리 반에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경시대회에 나갈 학생들을 뽑아요. 10명 중에서 경시대회에 나갈 학생을 뽑는데 수학 경시대회 1명, 영어 경시대회 1명, 국어 경시대회 1명을 뽑아요. 요러면은 내가 10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데 그 3명 사이에 순서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개념을 잘 생각해봐. 시윤아, 지금 내가 10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순서, 그러니까 번호를 매겨야 될까요? 매기지 말아야 될까요? 매기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애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애를 뽑아서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3명을 뽑아가지고 아무데나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 잘하는 애 따로 있고 영어 잘하는 애 따로 있고 국어 잘하는 애 따로 있지. 뽑힌 3명 사이에 역할이 다르죠. 역할이 달라. 역할이 다를 때는 순서를 정해줘야 될까 안 정해줘야 될까?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뭘로 풀어? 순열로 푸는 거야. 10P3 이렇게 순열로 푸는 거야. 그런데 내가 10명 중에서 우리 반을 청소할 사람을 3명을 뽑아. 청소할 사람을 3명을 뽑아. 놓아라. 그러면 이때는 이 3명이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준이야? 안 중요하지. 그럴 때는 뭘로 뽑아? 조합으로 뽑아.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순서대로 뽑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문제 상황을 읽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순열로 풀어야 될지 조합으로 풀어야 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하면 끝나는 거고 이 경우에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똑같이 하고 자, 요 3명 사이의 순서를 없애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곱해지는 거다. 그치? 요게 순열과 조합입니다. 자, 밑에 있는 2번은요. 순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조건이에요. 프린트 갖고 와. 자,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거를 문제로 가볼까요? 옆에 있는 문제로 이 문제 먼저 풀어볼게.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순열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조건인데 남학생이 2명 있고요. 여학생이 3명 있어요.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남자
남자는 남자끼리 서로 구분이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 다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명을 줄을 세우는데 여학생 3명이 이웃하게 세우고 싶어. 그럼 일단 3명을 어떻게 할까? 묶어요. 이렇게 묶어요. 묶었다라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이 3명을 한 명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라고 봐야 돼? 3명이라고 봐야 돼. 3명. 그럼 일단 3명을 일렬로 배열하자.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뭐라 그래? 3 팩토리얼이에요. 3명을 일렬로 배열하자. 그러면 3 팩토리얼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끝인가요? 이 묶여있는 3명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럼 그 3명 사이에도 뭘 정해줘야 될까? 이 3명 사이에도 순서를 정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뒤에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줘? 얘네 셋 사이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3 팩토리얼을 한 번 더 곱해줍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36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 답은 36까지. 요게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걸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볼게. 자, 만약에 똑같이 남자 2명과 여자 2명인데 여기서 남자 2명을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걸 구하고 싶어. 자, 누가 해볼까? 은솔이가 한번 해볼까? 남자 2명을 이웃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은솔아? 이렇게 묶어. 그러면 전체를 몇 명처럼 봐준다? 전체를 얘네 둘만 묶었잖아. 얘네 둘은 묶어서 한 명처럼 취급을 하죠. 나머지 얘네들은 그렇지. 각각 한 명씩 이렇게 취급해줘야 되니까 전체가 몇 명이 된 거야 그럼? 4명이 된 거니까 뭐부터 해주고? 4 팩토리얼 해주고 그 다음에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 순서 바꾸는 거. 그죠?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 순서. 요게 몇 가지? 2 팩토리얼. 요걸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그치? 맞죠? 그치? 자, 한 명만 더 해볼게요. 가연이 해볼게요. 남자가 4명 있고 가연아 여자가 3명 있는데 여기서 여자 3명을 이웃하게 줄 세우고 싶다. 이런 문제야. 자, 그럼 몇 팩 곱하기 몇 팩 하면 되게요? 자, 남자, 여자야. 근데 여자 3명 이웃하게 여자 3명을 어떻게 하라고? 묶어요. 묶어서 몇 명 취급? 1명 취급. 자, 그럼 전체가 몇 명인 거야? 5명인 거잖아. 그치? 뭘로 시작해야 돼, 그럼? 5 팩토리얼로 시작해야 돼. 5 팩토리얼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뭐 하면 돼? 3 팩토리얼. 그죠?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의 순서 3 팩토리얼. 요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죠? 이게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가지고 1번 해볼게요. 1번. 7곡의 노래 중에 2곡을 골라 순서대로. 자, 딱 읽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7, P, 2가 떠올라야 돼. 그치? 7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배열이니까 7, P, 2가 떠올라야 돼. 그쵸? 그럼 요거는 수호야 얼마야? 7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2개를 곱하는 거니까 42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내려가서 2번 문제로 가서 5명이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B가 맨 마지막에 뛴대요. 그러면 A, B, C, D가 있는데 내가 이어달리기를 할 거니까 5명의 순서를 정해줘야 돼. 만약에 이 B가 맨 마지막에 뛴다라는 말이 없었으면은 5팩토리얼이 답이죠. 하지만 B가 맨 마지막에 뛴대. 그럼 요 마지막 자리는 이미 이렇게 고정이 되어버린 거야. 이렇게 고정된 거니까 나는 B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을 요 4자리에다가 배열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그지? 그래서 요거는 얘 하나 뭐라고 해야 돼? 그쵸? 4팩토리얼이죠. 4명만 배열하면 되니까 4팩토리얼 24 2번 요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배열해주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겨서
뭐 자연수의 개수 찾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대표 뽑는 거 이런 거는 방금 설명했던 순열과 조합의 개념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5쪽으로 가볼게요. 어진아. 너 확률 자신 있어? 네. 자신 있어? 시험 하는 거야? 들어볼게 그러면. 잘 이해했는지. 응? 여러분 그리고 그 부모님들한테 다 그 안내문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1월 13일부터 그때부터 그 방학 특강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8일인가? 그때부터 그 윈터스쿨 10to 10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할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다 카톡으로 그 안내문이랑 보내드렸거든요. 상의해보시고 연락을 해주시고 방학 특강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두 가지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확통 특강이 있어요. 확통. 내가 확률을 공부해보니까 이거 확률이 좀 어렵다. 나는 방학 때 좀 확통에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물론 본 수업 때도 확통을 할 거지만 특강으로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학 때 확통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지 이게 어설프게 되어 있는 상태면은 이제 나중에 학기 중에 그다음에 나중에 그 수능 공부할 때 확통에 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할 때 확실하게 해놓는다라고 생각하고 방학 때 확통 특강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확통은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 어렵지 않아. 수원수투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수학 원 특강이 있어요. 수학 원 특강. 요거는 종엽쌤이 하시는 거고 요거를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확통 특강을 듣거나 이거는 내가 하는 거고 요거는 종엽쌤이 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 요 확통 특강은 본 수업 시간에 보다는 약간 더 그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를 추가해가지고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나는 확통을 좀 확실하게 해놓고 싶다 하는 사람은 확통을 신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는 수능 공부를 빨리 급하게 해야겠다 혹은 확통이 좀 쉬워가지고 본 수업만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수학 원특강을 신청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잘 상의해보세요. 이 신청이 1월 3일까지나 그래요. 신청 기한이 1월 3일까지. 그 전까지 정해서 해주시고 요 10to10을 하는 사람들은 10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거잖아. 일단 10to10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야. 그죠? 알잖아. 내가 나 스스로를 알잖아. 내가 지금까지 방학 기간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을 해봐. 준영아, 너 지난 여름방학 잘 보냈어? 나쁘지 않게 보냈어? 내가 맨날 아침에 늦잠 자고 막 하루를 막 12시 시작하고 막 이런다. 그런 사람들은 고민하지 말고 하세요. 강제로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돼, 얘들아. 응? 강제로 가야 될 곳이 있어야 일어난다. 응? 뭐 일주일 5일 중에 뭐 하루 빠지더라도 일주일에 4일은 응? 일찍 일어나서 뭔가 시작할 수 있잖아. 그치?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10to10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번 방학 동안에 제대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 신청해가지고 일단 시간이 확보가 돼야 뭘 할 수 있는 거야. 머릿속에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생각은 많은데 맨날 늦게 일어나.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뭘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해줘야 나중에 계약했을 때도 이 그 시차 적응이 필요가 없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쭉 1년을 보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수능을 보든 항상 그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방학 때 스스로 공부하는 게 습관이 잘 안 돼. 스스로 알잖아. 합리화하지 말고 내가 나를 알잖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이제 한 10자리 남았나? 10자리 미만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할 사람들을 신청을 해주시고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모님들께 다 보내드렸으니까 잘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세요. 야 나도 고3이면 좋겠다. 공부만 하면 되잖아. 이제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부터 니네 수능 볼 때까지 너네한테 뭐 다른 거 시킨 사람 누가 있어.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딱 1년 동안 공부만 합시다. 그렇게 평생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
그러면 뒤에 이제 경우의 수 문제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은 자, 이런 문제 딱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을 순열로 써야 돼. 자, 5장의 카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가지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랬잖아. 당연히 순서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하지. 자리가 바뀌면 다른 숫자가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순서대로 뽑아야 되는 거지. 읽자마자 5P3이고요. 계산하면 60까지가 되겠네, 그치? 4번.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이번에도 숫자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숫자가 껴있죠. 그게 누굴까? 0이 껴있어요. 0이라는 숫자는 어떤 특이점이 있어? 어디에는 못 써? 맨 앞에는 못 써. 그죠? 맨 앞자리에 0을 넣게 되면 두 자리 자연수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0이라는 카드는 맨 앞에 못 넣어 라는 특징이 있지. 이럴 때는 단순하게 순열로 풀 수 없고요.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두 자리를 깔아놔. 깔아놓고 생각해봐. 자, 첫 번째 자리가 쓸 수 있는 숫자가 성빈아 몇 종류일까? 나한테 카드는 총 6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0카드는 여기 못 쓰지. 그죠? 그래서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를 채워줘야 되겠지.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 3이라는 카드를 썼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0, 1, 2, 3, 4, 5였는데 3카드를 썼잖아. 그럼 여기다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 다시 5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3은 못 쓰지만 0은 쓸 수 있으니까 여기는 다시 5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 해서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0카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맨 앞자리를 하나 줄여줘야 돼요. 자, 넘겨볼게. 그래요. 어진이가 한번 해보자. 내가 오늘 웬만하면 2시 반에 다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어진이는 안 되겠네. 너 이거 한 번에 못 맞추면 2시 반에 남김. 답이 뭐게? 5번. 36가지. 그래, 남아라 임마. 아니 사람이 5명인데 어떻게 36가지가 나와요? 30가지. 6 곱하기 5라고? 아니에요. 3번밖에 없네요. 야, 너는 A가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할 수 있니? 못하죠. 못하잖아. 근데 왜 5 곱하기 5를 해요? 회장 자리가 하나 있고 부회장 자리가 하나 있어. 그러면 회장을 5명 중에 1명을 골라서 회장을 시켰어. 5명 중에 1명을 골라서 회장을 시켰어. 그럼 예를 들어 A가 회장이 됐어. 그럼 A는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 부회장을 골라야지. 그죠. 뭐야 답이? 1번입니다. 1번이라고 1번. 남아서 우리 대화의 시간을 좀 갖자. 이거를 우리가 순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회장과 부회장은 서로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자격이 달라요. 그러면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OP인 거지. 그래서 20. 자, 내려가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도 2명을 뽑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회장 부회장이 아니라 급식 당번이에요. 자격이 서로 어때? 똑같아.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자격이 똑같아. 그럼 순서를 정해야 돼? 안 정해도 돼? 안 정해도 돼. 그럼 뭘로 풀어? 조합으로 푸는 거야. C로 푸는 거야. 그지? 자, 순서를 내가 정해줘야 될 때는 P로 푸는 거고요. 순서를 안 정해줘도 될 때는 C로 푸는 거예요. C로 풀면 계산을 어떻게 한다? 7 곱하기 6 해준 다음에 2명 사이의 순서를 없애버려. 요렇게 없애버려. 그래서 답은 21, 3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경우의 수 얘기예요. 경우의 수. 그럼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야? 확률로 넘어간 겁니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거예요.
확률을 잘 계산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확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경우가 일어날 그 가능성인 건데, 수학에서의 확률은, 수학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수 분해, 그게 분모죠. 그거 분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걸 분수로 표현한 것이 바로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률이 가장 크면 얼마일까? 확률이 가장 커.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럴 때 확률이 1이죠.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자연수가 나와. 당연하잖아. 6개 중에 6개 다 자연수잖아. 그럼 확률이 6분의 6이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은 뭘까요? 불가능한 확률은 0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P라고 하는 확률은 0에서부터 1, 요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요. 확률이 1인 거는 뭐라고 재현아? 확률이 1이다 그럼 무슨 뜻이야?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인 거예요. 확률이 0인 건 뭘까? 절대 안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게 0인 거야. 이제 모든 확률은 요 범위에서 움직이고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확률이다. 자, 여기 밑에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번.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자, 민정아, 동전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랬지? 사죠? 동전 하나당 2가지씩이잖아. 동시에 던지면 2 곱하기 2에서 4예요. 자, 그러면 그 4가지 경우의 수를 아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 이렇게 H가 앞면, T가 뒷면. 이 4가지 경우 중에 앞면이 1개 이상 나오는 것이 몇 가지예요? 그죠? 얘도 앞면이 하나 이상 나왔고, 얘도 앞면이 하나 이상 나왔고, 얘도 앞면이 하나 이상 나왔죠? 3가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확률은 4분의 3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치? 자, 전체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4분의 3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번 문제로 가서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어진아, 아까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그러면 무조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랬어? 36. 그러면 36분의를 딱 깔아 놓는 거야, 분모에. 요거 분해. 자,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세 가지고 분자에 넣어주면 답인 거죠. 그지? 자, 따져보자. 이 36가지라고 하는 건 1,1부터 6,6까지, 이게 36가지인 거잖아. 그 중에 x 플러스 2y가 5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x가 1이면 y에다가 1 넣었을 때 만족되죠. x가 1이고 y에 2 넣으면 그래도 딱 5니까 괜찮죠. 근데 x에다 1 넣었는데 y에 3 넣으면 어떻게 돼? 이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면 아, 이건 안 되네. 그럼 이제 x를 2로 올려봐. x에 2 넣었어. y에 1 넣으면 어때? 괜찮죠? x에 2 넣고 y에도 2 넣으면 어때? 이거 안 되잖아, 그치? 탈락이네. 그럼 x에 3 넣고 y에 1 넣으면 어때? 이거 괜찮죠? 근데 x에 3 넣고 y에 2 넣으면 어때? 넘어가지. 그럼 끝났지. 그치? 자, 그래서 자,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밖에 없다? 4개밖에 없어. 36개 중에 4개밖에 없어. 답은 뭐야? 3번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뭐 도형에서의 확률, 뭐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쉬워요. 넓이가 다 똑같잖아, 지금. 넓이가 다 똑같은 게 몇 칸 있어요? 몇 칸이지? 9칸인가? 9칸 중에 색칠된 게 3칸이잖아. 내가 저기다가 뭐 화살을 써가지고 색칠된 부분에 꽂힐 확률 당연히 뭐겠니? 9칸 중에 3칸이잖아. 그치?
그럼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이라는 거는 넓이를 이용해서 풀면 돼요. 전체 넓이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의 넓이, 그래서 넓이분의 넓이를 확률로 표현하면 그게 도형에서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넘겨볼게요. 자, 4번으로 가서 오늘 이제 한 명씩 물어볼게. 윤서부터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는데 2의 배수가 나왔대. 일단 1부터 10까지니까 분모가 C죠. 분자는 몇 가지야? 2의 배수니까 5가지죠. 10분의 5니까 어때? 맞아요. 자, 2번은 어진이 9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죠? 1부터 10까지 중에 9의 배수는 9 하나밖에 없지. 그럼 10분의 1 맞아요. 다음 재현이 소수가 나올 확률. 1부터 10까지 소수가 누가 있었더라 아까? 4개죠. 그럼 확률 어때? 10분의 4니까 맞죠? 그쵸? 잘했고, 그 다음에 준영이 10 이상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은 0이다. 이상의 자연수가 한 개도 없나요? 있나요? 준영아, 쉬운 질문이야. 10 이상의 자연수. 지금 우리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갖고 있잖아. 그 중에 10 이상의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10 하나 있잖아, 그치? 그럼 확률 뭐라 그래야 돼? 10분의 1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4번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그치? 확률 0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고. 틀린 말, 4번이 틀린 말이고, 뭐 홀수 또는 짝수면 당연하죠. 모든 숫자가 홀수 또는 짝수니까. 맞는 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내려가서 5번으로 가서 예한이가 해볼게. 5명의 후보 중에 대표 2명을 뽑을 때 그랬지, 예한아. 자, 뒤에 건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생각해봐. 5명의 후보 중에 대표 2명을 뽑는다. 뽑는다. 여기까지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몇 가지? 자, 잘 봐봐, 예한아. 5명 중에 2명을 뽑지. 고개 들어, 여기 봐봐. 5명 중에 2명을 뽑지. 이거 근데 순서를 정해줘야 돼? 순서를 안 정해도 돼? 안 정해도 돼요. 대표 2명이잖아, 그치? 자격이 같아. 순서 안 정해도 돼. 그럼 P예요, C예요? C죠. O, C, 2예요, 그치? O, C, 2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5 곱하기 4만 하지 말고,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 자, 이 10가지가 이 5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의 분모인 거야, 그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니까 분모인 거야. 그러면 분자는 뭐냐? A가 안 뽑히는 경우의 수가 분자에 들어가면 돼요. 그지? 이런 게 확률 문제야, 얘들아.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럼 분자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A를 안 뽑아야 되지. 그럼 애초에 어떻게 하면 돼? 애초에 지워버려. 애초에 지워버려. 그럼 나는 그냥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A를 지워버렸으니까 4명 중에 2명을 뽑아. 그럼 분자에 들어갈 것은 4C로 계산하면 되겠죠. 4C로. 몇 가지야? 6가지. 그래서 10분의 6 해가지고 5분의 3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죠? 요런 게 확률 문제입니다. 요런 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될. 내려가서 6번 문제로 가서 흰 공 2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는 흰 공. 내가 이 문제에 있는 단어 중에 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친다면 어떤 단어? 적어도. 그치? 확률 계산할 때 적어도 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99% 어떻게 푸는 게 편할까?
반대를 계산해서 빼는 게 편하거든요. 자, 근데 이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적어도 한 개는 흰 공이 나온다. 의 반대를, 이거의 반대 상황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내가 공을 두 개를 뽑았어요. 공을 두 개를 뽑았는데 그 뽑힌 두 개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흰 공이야. 그거의 반대는 뭘까? 흰 공이 하나도 없어. 이게 반대인 거야. 다시 준영아, 적어도 한 개는 흰 공이야. 의 반대가 뭐라고? 흰 공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치? 맞지? 그럼 어진아, 적어도 한 명은 남자야. 의 반대는 뭐야? 뭐? 아, 스트레스 받아. 적어도 한 명은 남자의 반대가 뭐야? 한 명은 남자라고요. 아니, 그거의 반대가 뭐냐고. 그거의 반대. 저도 오준아, 나는 어제 적어도 밥을 한 끼는 먹었어. 네. 의 반대가 뭐야? 반대요. 어, 저도 어제 내가 적어도 밥을 한 끼는 먹었어. 그거의 반대. 적어도 밥을 한 끼는 먹었다라는 거는 한 끼만 먹었을 수도 있지만 두 끼를 먹었을 수도 있고 세 끼를 먹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거의 반대. 네 번 먹을 수도 있죠. 아, 그리고 네 번 먹을 수도 있고 다섯 번 먹을 수도 있지. 그거의 반대. 반대요? 반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안 먹은 거. 한 끼도 안 먹은 거잖아. 그지? 다시 그럼 적어도 한 명은 남자의 반대는 뭐야? 남자가 남자가 없는 거야. 남자가 없는 거. 그럼 뭐만 있는 거야? 여자만. 여자만 있는 거야. 그치? 맞죠? 자,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돼야 돼. 적어도 한 개는 흰 공이야.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뭐라고 하지나? 흰공이 흰 공이 없어. 흰 공이 없어를 다시 말하면 무슨 뜻? 뭐만 있어? 검은 공만 있어. 그래서 적어도 한 개는 흰 공이다의 반대는 모두 무슨 공? 모두 검은 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자, 그래서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일단 구한 다음에 그 확률을 어떻게 하면 답이 될까요? 그 확률은 아까 전체가 얼마를 했지? 확률 100%의 확률이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반대 확률을 건 다음에 얘를 어디서 1에서 빼면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문제를 푸는 패턴입니다. 자, 그럼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총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뽑고 있는 상황이죠.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죠. 그냥 2개 뽑는 거니까. 그러면 분모에다가는 7C2를 넣어주는 거야. 그치? 전체 경우의 수 7C2. 근데 수호야,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있잖아. 그럼 분자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될까? 흰 공이 2개 있고 검은 공이 5개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 7개 중에 2개 뽑는 거는 분모에 깔아놨지. 그럼 분자에는 어떤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 돼? 검은 공만 피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지. 그럼 흰 공 2개, 검은 공 5개 중에 검은 공만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흰 공 2개는 어떻게 해? 버려. 검은 거 5개 중에서 몇 개 뽑는다? 2개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지금 5개 2개의 공을 뽑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검은 공만 2개 나왔으면 좋겠잖아. 그럼 여기를 뭐라고 써야 되고? 검은 공 5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줘야 된다. 그지? 자, 그러면 7C2는 21이고요. 5C2는 10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1 빼기 21분의 10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답은 뭐야 그럼? 4번이 되는 거다.
이거는 여전히 중학교 때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울 확통에서도요. 확률에서 특히나 강조하게 될 문제 유형이에요.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거. 분명히 나중에 우리 확률 부분 파트 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적어도가 들어가 있으면 반대 경우에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뺀다.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로 가면 여기는 이제 확률의 계산. 그래서 오늘 수업 맨 처음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 또는의 개념일 때. 경우의 수에서도 또는의 개념이면 더하는 거였고 그리고의 개념이면 곱하는 거였잖아요.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의 개념이면 더하는 거예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더하는 거고요.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하는 겁니다. 혹은 접속사가 그리고인 경우예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냐는 똑같아. 경우의 수랑 똑같아. 이런 거는 문제의 상황을 보고 풀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 볼게. 다음 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볼까? 시윤이가 한번 해볼까? 일단 1부터 20까지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꺼내잖아, 시윤아. 그럼 분모가 뭘까? 뭐라고요? 그렇죠. 1부터 20까지니까 20분의 라고 해야 돼. 그치? 자, 그 중에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라 그랬죠. 6의 배수가 몇 개 있을까? 3가지. 8의 배수? 2가지. 겹치는 거 혹시 있나? 없어요. 1부터 20까지 없죠. 그냥 3가지, 2가지 해가지고 몇 가지? 5가지 해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6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 6의 배수가 나올 확률 20분의 3이지. 8의 배수가 나올 확률 20분의 2지. 그쵸? 이렇게 구해가지고 더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결과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내려가서 2번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고, 자, 이거는 확률로 한번 그려봅시다.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어요. 첫 번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들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고,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는데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래. 여기까지만 계산해보자. 일단 분모에 얼마 깔아? 두 개의 주사위 던졌어. 36 깔아요. 36 깔고 그때 6의 약수만 깔까요? 6의 약수. 근데 이거는 제가 약간 말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을 던진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 그지? 아니, 이거는 문제를 약간 고쳐놓을게요.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라고 하지 말고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이렇게 바꿔놓는 게 좀 더 매끄럽겠다. 자, 그러면 36을 깔지 말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처음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처음 딱 한 번 던졌을 때 그 확률이 얼마일까, 하윤아? 그죠? 6의 약수 1, 2, 3, 6 4개니까 6분의 4. 이게 처음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야. 그 다음에 중간에 이고라고 했지. 이고는 뭐랑 같은 말이니? 이고 이런 말이잖아. 그치? 이고. 그러면 6분의 4에다가 두 번째 나올 확률을 곱하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니까 곱하란 얘기고요. 두 번째 확률은 두 번째 나올 수가 소수. 연이야. 6개의 숫자 중에 1, 2, 3, 4, 5, 6 중에 소수는 누구지? 3개지? 그러면 두 번째 확률은 6분의 3이 되겠지.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 6의 약수 나올 확률, 두 번째 소수 나올 확률, 이것을 그리고니까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36분의 12가 돼가지고요. 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서
어진아. 어떤 단어가 보여? 이 문제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안타를 지어하는 네, 야구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안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뭘까? 적어도지, 적어도. 자,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친다. 적어도가 들어가면 어떻게 풀렸지 아까? 적어도 한 명이 안타를 친다에 뭘 구해? 반대를 구해. 반대를 구해. 그럼 말로 표현해봐. 두 명이 타석에 들어섰는데 적어도 한 명이 안타를 친다의 반대는 뭐야? 안타를 못 쳐요. 둘 다 못 친다지, 그치? 둘 다 못 친다. 그러니까 둘 다 실패하는 겁니다. A, B 둘 다 두 선수 모두 다 안타를 못 쳐. 둘 다 실패할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그치? A 선수가 안타를 못 칠 확률이 얼마야? 맞아요. 0.2가 안타를 칠 확률이니까 못 칠 확률은 그걸 1에서 빼야지, 그치? 그럼 0.8이니까 분수로 얼마지? 10분의 8, 5분의 5분의 4. 자, 둘 다 실패해야 되니까 A가 못 치고 그리고 누구도 못 쳐야 돼? B도 못 쳐야 돼. B가 못 칠 확률은 얼만데? 0.7 분수로. 100분의 70. 약분. 넣어야 돼요. 이거 암산 안 돼, 이거? 네. 10분의 0.75라며. 3. 네. 근데 왜 10분의 3이 나와? 잘못 했어요.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둘을 곱하면 이게 둘 다 실패할 확률이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답이 된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의 반대 확률이잖아.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답이 된다고? 1에서 빼야 1에서 빼야 답이 된다고. 자, 요게 곱해지면은 지금 4, 4 약분이니까 5분의 3이잖아요. 이거를 1에서 뺀 게 답이라고. 네. 그래서 뭐야? 2분의 2죠. 그렇지. 5분의 2. 이렇게 여기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는 마지막 세 문제인가요? 그러네요. 자, 마지막 세 문제만 딱 끝내고 우리 갑시다. 깔끔하게. 이 마지막 세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을 계산할 때 이런 구조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야. 자, 4번 봐요. A 주머니에는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1개씩 꺼낼 때 두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은 그랬죠. 구분을 지어야 돼. 구분을 지어야 돼. A 주머니, B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두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르대. 자, 색깔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A에서 흰 거 나오고 and B에서 뭐 나오고? 검은 공 나왔을 때, 그치? 이러면 두 공의 색깔이잖아. 반대로 어떨 수도 있어요? A에서 뭐가 나와? 검은 공이 나오고 and B에서 흰 공이 나올 수 있지, 그치? 둘로 나눠서 풀면 되는 거야. 가연아, A 주머니에서 하나를 딱 뽑았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겠어요? 7분의 4지, 그지? 7분의 4. B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내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 5분의 3이지. 자, 그러면 가연아, 7분의 4랑 5분의 3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힌트는 이거야. 이게 뭐지? 그리고죠, 그리고. and. 그러면 더해 곱해야 돼? 뭐라고요? 그리고면은 뭐 하는 거야? 그런 거야.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어요. 김밥이랑 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먹는 건데 김밥이 뭐 3개 있고 라면이 5개 있어. 그럼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으려면 경우의 수가 가지야. 김밥이 3개 있고 라면이 5개가 있어요.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을 거예요. 15개지?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리고일 때 곱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 되냐면 35, 12가 되죠. 자, 밑에는 거꾸로야. A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 7분의 몇? 3 곱하기 B에서 흰 공이니까 5분의 2. 역시 곱해야죠, 이것도. 그럼 35분의 6인데 마지막에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는 더하는 거죠. 그쵸? 이거는 더하는 거야. 왜? 1번과 2번은 같이 할 수 있니? 없잖아. 이 1번과 2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불가능하잖아. 1번이 되거나 또는 2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둘을 더하는 겁니다. 35분의 18, 3번 이렇게 푸는 거죠. 이런 구조의 그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요거랑 요거랑 곱해주고 요거랑 요거랑 곱해주고 마지막에 더해주고 이런 구조.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5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출이라 그래요. 추출. 뽑는다라는 얘기죠. 뽑는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둑돌을 꺼내가지고 무슨 색이네? 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넣어놔요. 주머니 속에. 원래대로 되돌려 놓죠. 확인한 다음에 원래대로 되돌려 놓죠. 이런 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복원 추출. 복원 뭔지 알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건 복원 추출이야.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6번 문제는 보면 꺼낸 것을 다시 집어넣지 않아요. 복원을 안 해. 그래서 이런 거는 비복원 추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주면 돼.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검은 6개와 흰 거 8개가 있는데 하나를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은 다음에 또 다른 하나를 꺼냈어. 근데 종수는 흰 바둑돌을 꺼낸대. 종수는 흰 바둑돌을 꺼낸대. 그지? 하영아, 지금 전체 바둑돌이 몇 개 있는데? 14개 중에 흰 거가 8개 있죠? 그러면 종수가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은? 확률. 분모에 뭘 깔아? 분모에 8을 깔아? 몇이요? 14를 깔아. 그 중에 흰 바둑돌이 8개. 18분의 4가 종수가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라희는 검은 바둑돌을 꺼내는 거야. 그치? 종수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놨으니까 라이도 똑같이 이 상황에서 뽑는 거예요. 그럼 라이가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을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그럼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지금 또는이에요? 그리고예요? 그리고예요. 종수는 흰 바둑돌을 꺼내고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곱하는 거야. 그치? 곱하는 거. 약분해서 곱할게요. 7분의 4랑 7분의 3을 곱하니까 답이 뭘까? 그치. 요렇게 되는 것이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 이게 더 계산이 쉬워요. 자, 밑에 6번으로 가서 6번은 10장 중에 3장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당첨이 3장이 있는 거고요. 꽝이 7장이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제비를 뽑는데 A가 먼저 뽑고 B가 제비를 뽑아요. 근데 A나 B 둘 중에 한 사람만 당첨된대요. 그것도 케이스를 나눠야 돼. 1번 A가 당첨이 됐으면 B는 뭐가 돼야 돼? 둘 중에 한 명만 당첨이니까. 한 사람만 당첨되니까. 자, 반대로 A가 꽝을 뽑았어. A가 꽝을 뽑았으면 B는 뭐가 돼야 돼? 당첨을 뽑아야 돼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지금 비복원 추출입니다. 다시 되돌려 놓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 자, 봐봐. A가 처음에 당첨을 뽑을 확률부터 볼게요. A가 처음에 점을 뽑을 확률. 민정아, A가 당첨 뽑을 확률이 얼마? 10분의 3이지. 근데 봐봐. A가 당첨을 뽑았어. 뽑아가지고 이 당첨제비 어떻게 해가? 다시 넣어요? 다시 안 넣고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B가 뽑을 때는 주머니 안에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이 상황이 아니죠? 당첨제비 하나를 A가 가져갔단 말이야. 그럼 당첨제비가 몇 장만 남았어? 2장만 남아있는데 이 상황에서 B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B가 꽝을 뽑을 확률이 얼마야? 아니, 전체가 10장이 아니야? 그렇지. 전체 9장 중에 꽝이 7장이니까 B가 꽝을 뽑을 확률은 9분의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민정아, 10분의 3과 9분의 7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곱해야 돼요. 그쵸? A가 당첨을 뽑고 그리고 B가 꽝을 뽑는 거니까 이건 90분의 2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거꾸로입니다. 이거는 누가 해볼까? 호철이가 해볼까? A가 꽝을 뽑을 확률이 얼마일까, 호철아? 그렇죠. 10장 중에 7장이니까 10분의 7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A가 꽝을 하나 가져가 버렸죠. 꽝을 가져가 버렸어. 그럼 꽝이 몇 장 남았다? 6장 남은 요 상황에서 B가 뽑는 거지. B가 당첨을 뽑을 확률은 그죠? 약분 나중에 할게요. 9분의 3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9장 중에 당첨 3장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뭐 할 거야? 곱해요. 곱하면 얼마 되지? 90분의 21. 그러면 위에 밑에 둘 다 약분시키면 30분의 7. 얘도 30분의 7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둘은 뭐 할까? 더하는 거죠. 그러면 30분의 14가 되죠. 그죠? 30분의 14. 그래서 약분하면 15분의 7. 1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치? 자, 이게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였고요. 맨 뒷장에 보면 답 있어요. 답 있으니까 남은 문제들은 주말에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다음 화요일날 6시 15분까지 다 오시면 돼요. 그날 책 줄 거니까 필기도구만 잘 챙겨갖고 오자.